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 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퍼블릭 액세스,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50+ 나도 PD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훈훈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지요. 오늘도 전주시 평생학습관, 전주 시민 라디오, 샤프한 라디오 라이프 소속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50+ 나도 PD다 코너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2기 샤라라 플러스 팀의 이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라디오 2기 샤라라 플러스 팀의 조용익이라고 합니다. 네. 멋진 중년 남자 조용익 선생님 또 출연하시고 목소리 좋다고 또 반응이 뜨거웠었고요. 또 우리 이승희 선생님도 그때 다문화로 함께 하셨는데 네. 조회수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분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봉사활동을 꿈꾸며 실천하는 모습,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지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승희 선생님부터. 네, 저는 지난번 방송에 그 유튜브를 본 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엄마들은 방문교육에 대해 이주 여성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좀 홍보 효과가 높았고요. 네.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의 나이가 네. 이제 20, 30대로 유튜브 등 매체에 친해서 네. 다문화 관련 해시태그로 공유되어 조회수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 스스로는 유튜브 방송 첫 출연인 만큼 어떻게 비칠지 궁금했는데 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서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문화 가정의 고충과 방문 교육에 대한 취재 그 내용이 참 좋았고요. 또 그만큼 다문화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에도 큰 관심과 우리 사회의 힘을 모으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익 선생님 지난주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평생학습 과정 예.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네, 봉사활동도 말씀해 주시고 어떠셨어요? 또 한 주일 동안 보내시면서. 여전히 네. 뭐 은퇴 이후의 삶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네. 여전히 열심히 배우고 네. 즐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한참 제가 은퇴 이후에 좀 쉴 곳을 좀 찾는 네네. 중인데 네. 자그마한 텃밭을 하나 좀 야외에 마련해 놨어요. 5월 달이 이제 밭이 본격적으로 이제 밭을 일구어야 될 시기라서 그렇군요. 요즘 밭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햇빛에 건강하게 글리신 것도 같고요. 예. 그냥 미소가 참 멋지십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50+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훈훈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큽니다. 네, 우리나라 법률 중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2005년 제정되었는데요. 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교통약자에 대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취재한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중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네. 법률하면 좀 딱딱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고요. 더군다나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더 귀가 솔깃합니다.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법에서 정의한 교통약자 어떤 분들입니까? 네, 법에서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에는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 네.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도 오늘 새롭게 알고요. 특히 전라북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예,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취합된 자료를 보면은 2022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전라북도 내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34,73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그 특별 교통수단이 법적으로는 장애인 150명당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원래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전라북도에는 그 특별 교통수단이 232대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는 210대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주시 기준으로는 보행상 정도가 좀 심한 장애인이 9,099명이고요. 따라서 이제 150명당 한 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총 61대가 필요한데 전주시는 지금 현재 85대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도 네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61대, 네. 버스가 4대, 그리고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택시를 또 임차해서 2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군요.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하고 혹시 대상자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좀 이런 정보를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선 전주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이지콜이라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5천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상자라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상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신청 등록을 하는 기간이 나뉘어져 있고 이지콜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로 되어 있는 교통약자분에 대해 등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크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분 등이 있고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고 이때 준비 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분께서 등록이 가능하고,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네, 본인이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통약자 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이어서 들어보죠. 필요한 서류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에서 발급받은 전문의 진단서입니다. 해당 진단서상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기재는 필수 사항입니다. 안내드렸던 서류, 복지카드, 진단서 등이 준비가 되면 공통 양식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메일, 카카오 채널, 방문 등으로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이용자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2, 3일 내 승인이 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네, 이용 대상자 등록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서 심사 후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하는데요. 실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예약이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관계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이후부터는 차량이 필요시 광역이동지원센터 063-227-0002번 연락 또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 어플을 통해 차량을 신청하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이용 방법은 사전 예약과 즉시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의 경우 전주 지역은 7일 전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예약 가능하고 전화 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즉시콜은 당일 신청 가능하고 전화,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차량 신청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는데도 실제 이용 신청은 전라북도 광역지원센터에 사전 예약이나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전라북도 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된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상이하나 전주시의 경우 2001년도에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어 현재 23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다 보니 교통약자분들이 타 시, 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19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금은 도내는 물론 서울 등 타 도시까지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교통수단이 이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운행을 하고 있다면 교통약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2017년도부터 이제 전국 운행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전라북도 외에 나머지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이제 지역 내로만 한정적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운행이 장점인데 문제는 이용 요금이 아닐까요? 요금이 비싸다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취지가 무색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용 요금은 전라북도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셔틀 순환버스는 무료라고 합니다. 네. 택시는 지방자치단체 권역 내의 경우 기본 요금은 2km에 700원, 주행 요금은 1km당 100원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택시 요금의 상한액은 탑승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요금의 최대 2배 이하, 최대 요금은 2,000원까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전주시의 경우 완주군까지 지방 자치단체 내 권역으로 하고 전주시에서 탑승 후 완주군 어디에서 하차하든 요금은 최대 2,000원. 자치단체 권역 외 지역의 경우 최대 상한액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라고 합니다. 만약 택시로 전주에서 서울을 간다고 할 경우 전주 서울 간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인 셈이죠. 3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교적 요금이 저렴한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한가요? 네. 그 지역 내의 경우 그래요. 최대 2,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지역 외의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의 최대 2배라고 하셨는데 교통약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아쉬운 점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주시나 전라북도 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용하고자 하는 분보다는 차량이나 운영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법적으로는 150명 한 대인데 뭐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그정 법적 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이용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용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당장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택시가 예약이 안 되고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용객들은 많고 또 자치단체 내에서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 이용객들을 만나보셨다고 하죠? 네, 실제 이용하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날마다 출퇴근 시 이용하시는 분과 병원 진료 시에 이용하시는 분 두 분의 말씀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출퇴근하고 병원 진료를 위해서 이지콜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우선 이지콜 기사님들이 정말 친절하고요. 일반 택시보다 저희들을 배려하셔서인지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급정거 한 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또 정말 저렴한 비용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일 차량 대여 서비스인가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기회가 없어서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휴가 때 꼭 가족과 함께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좋은 점이야. 병원 갈 때 너무 좋죠. 이 택시나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가 아니면 아예 못 다니니까 그 점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여기에서 단점은 이 휠체어 이동 차량은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만 설사 차가 뭐 아주 남아서 그 택시 쪽으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만 조금 저기라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거는 휠체어 차량만 하게끔 배차 자체를 아예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그렇고 그다음에 뭐 차 예약은 뭐 나름 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겨갖고 그래도 좀 잘 이용하는 편이고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만 이 차를 이용하면 즉시콜이든 예약콜이든 불편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기사님들도 많이 예약 처음에 이거 광역 바뀌면서는 예약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많이 자리 잡힌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지금 당장 생각은 그래요.
아니 특별히 불편함이 없으시다는데 계속 불편한 게 있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비교적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또 택시나 버스 외에 또 다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까? 예, 아까 뭐 고객께서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지콜 차량 휴일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휴일 대여 서비스는 일종의 이제 공유 경제 일환으로 그 차량을 네. 교통 약자에게 대여를 해서 뭐 가족 동반 여행이라든지 또 여가활동 목적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그 자동차 렌트 사업과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콜 차량이 휠체어 탑승 외에도 운전자 포함 5인이 탑승할 수 있어 가족 동반 여행으로 적정하고 대여 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연휴 기간 중 총 4일까지 대여 가능하고 비용은 1일 3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 약자분들에게 또 하나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 교통 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곳곳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신체적으로 불편하다거나 어떠한 신념이 사회의 주리에서 벗어난다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 대부분 이런 사회적 약자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다름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보다 우선시 두고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50+ 나도 PD다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좋은 내용 알뜰한 취재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마지막에는 직접 이렇게 택시에 탑승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취재를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띄워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좀 방송 출연 소감 들어볼까요? 네, 요즘 뉴스에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역 시위를 접하고 또 이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취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오해를 받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상황을 100번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삶의 고통을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주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정 취지에 맞게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지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그 교통 약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빈곤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위치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좀 그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편견이 있다면은 편견은 이제 과감히 좀 버려줘야 되고 또 그들이 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사회적 현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라디오 2기 커뮤니티 샤라라 플러스 팀의 이승희 조용익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0 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지역번호 063-281-5267번입니다.